그냥 12월 3일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을 만큼 트라우마가 생긴 것 같아요. 군인들이 가득 채워진 흑색 버스 2대가 이거 무슨 일이에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전쟁 났다고. 온갖 막 사이렌 소리가 들리는지 폭탄 터지는 소리가 들리면서 안 돼, 신경을 끄자 하고 뉴스를 안 보면 불안해. 그래서 뉴스를 봐. 그러면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뉴스들밖에 없어. 그러면 안 봐? 그러면 불안해. 잠을 제대로 못 잡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밀키의 조잘조잘의 김밀키입니다. 이제 계엄령이 선포되고 나서 벌써 2주 넘는 시간이 흘렀는데 그 시간 동안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이번 계엄령 사태를 겪고 나서 이 상황에 대한 장점과 단점이 있지 않을까? 계엄령이 선포되고 나서의 장점, 그딴 건 없어요. 그딴 건 필요 없고 12월 3일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저처럼 그냥 그 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그치만 돌아갈 수 없으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제일 필요한 건 생각이다. 생각을 해야 된다. 지금 이 상황에서 필요한 생각이란 걸 해봤고 앞으로 더 잘 살아가기 위해서 이번 계엄령 사태를 통해서 깨닫게 된 몇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깨닫게 된 것, 내가 누린 민주주의가 공짜가 아니었다는 거. 저와 비슷한 또래의 젊은 세대 분들이 진짜 많이 느꼈을 것 같은데 이 세상에는 정말 이해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고 이상한 사람도 너무 많은 것 같고 내가 보는 뭐 동영상, 뉴스, SNS에 정말 이상한 댓글들이 많이 달리잖아요. 혐오와 차별만 가득한 세상인 줄 알았는데 지금에 비하면 그냥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고 싸우는 소꿉놀이에 불과한 수준인 것 같더라고요. 적어도 지금은 아무 말이나 씨부릴 수 있잖아요. 그냥 내 머릿속에 든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냥 제가 저번 주에 탄핵 시위를 가고 그걸 영상으로 올렸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고생했다고 막 이런저런 감동적인 댓글들을 많이 남겨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했는데 그와는 반대로 간첩, 빨갱이, 종북 세력, 친북 뭐 이런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쓴 댓글들도 꽤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민주주의니까 가능한 거 아니냐고요. 근데 그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게 저는 계엄령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엄령 터지면 언론부터 장악하잖아요. 자기 말 안 들으면 처단하겠다는 포고령까지 내려줬었잖아요. 내가 자유롭게 내 목소리를 낼 수 없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없다는 거는 생각보다 끔찍한 일인 것 같았어요. 제가 11월에 소년이 온다를 읽으면서 읽는 내내 스스로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만약 저 상황이었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내가 옳다고 믿는 것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가면서 목소리를 낼 수 있었을까? 라고 질문을 계속했는데 그냥 상상만 한 건데도 너무 무섭더라고요. 진짜 너무 무섭고 두렵고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몇 주 지나지 않아서 그 질문이 실제로 일어날 뻔했죠. 12월 4일 이후로는 이런 상상을 종종 해요. 만약에 계엄령이 해지가 되지 않았으면 TV에는 어떤 방송이 나오고 있었을까? 뉴스에서는 어떤 내용을 보도하고 있었을까? 내 유튜브 알고리즘에는 어떤 게 뜨고 있었을까? 라는 상상을 하면서 제일 무서웠던 건 그것들 중에서 내가 옳지 않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으면 나는 이게 옳지 않은 거다라고 목소리를 낼 수 있었을까? 그러기 위해서 내 목숨을 걸 수 있을까? 라는 상상을 종종 했는데 11월 달에 했던 질문이랑 똑같은 질문을 했을 뿐인데 느껴지는 무서움의 강도가 너무 다른 거예요. 이전에는 그냥 남일이라고 생각하고 질문을 했던 거고 이번에 한 질문은 진짜 이게 내 일이구나 라는 생각에 너무 무섭고 너무 두려웠어요. 근데 누군가는 자신의 목숨을 걸었고 또 누군가는 자신의 목숨을 잃으면서 자기 목소리를 냈다라는 거. 그들의 희생으로 인해서 그분들 덕분에 저는 26년을 살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을 때 무슨 행동을 하고 싶을 때 목숨을 잃을 수도 있겠다라는 공포감을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26년을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던 거죠. 그거는 누군가의 피와 눈물로 만들어진 보호막이다 라는 것도 알게 됐고 그 보호막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도 있구나
라는 것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깨달은 건 함께 한다는 건 진짜 힘이 세다. 사실 집회를 가려고 했을 때 좀 무서웠어요. 계엄령 사태가 벌어진 지 이틀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이었고 2차 계엄령이 터질 수도 있는 상황이고 아니면 그보다 더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공포감이 있었던 시기였어서 그래도 가보고 싶었고 가야 할 것 같아서 서울로 갔었는데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그렇게 위험하게 느껴지는 공간에 왜 혼자 갔을까 싶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어차피 혼자 가더라도 그 국회 앞으로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랑 함께 할 거고 그 사람들이랑 같이 있으면 나는 안전할 거다라는 확신이 무의식에 박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고등학생 때 광화문 집회를 한 두세 번 갔었는데 그때 시위라는 거를 태어나서 처음 가보는 거였는데 그때 제가 느낀 건 시위 현장은 안전한 곳이다. 여기 있는 사람들과 나는 같은 편이다. 나는 안전하다. 라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혼자 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누군가와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감정을 공유하고 같은 행동을 하고 서로 의지한다는 거는 진짜 엄청나게 힘이 세다라는 거를 깨닫게 됐어요. 근데 그 힘이 항상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작용하는 건 아니다 라는 것도 깨달았고 그래서 앞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를 계속 스스로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깨달은 거는 쓰는 단어가 중요하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제 영상에 뭐 간첩, 빨갱이, 종북 세력, 친북, 빨갱이 이런 단어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진짜 궁금했어요. 그들이 말하는 빨갱이란 무엇인가? 빨갱이, 간첩은 누구인가? 종북 세력은 어디 있는가? 그들이 나쁘다고 믿고 있는 그것들에 대한 실체가 궁금하기도 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거 그냥 그들이 쓰는 단어인 것 같다. 습관적으로 나오는 단어인 것 같은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쟤 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 쟤 좀 별로고 나 쟤 싫어. 이런 감정이 들면은 난 쟤 마음에 안 든다. 난 쟤 싫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나 쟤 마음에 안 들어. 쟤 간첩이야. 나 쟤 싫더라. 쟤 빨갱이다. 라고 쓰는 것 같았어요. 아니라면은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당신들이 믿는 그 간첩이 뭐고 빨갱이가 뭐고 종북 세력이 뭐고 그들의 실체는 과연 무엇인가 그것 좀 제발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그들이 쓰는 단어를 통해서 나를 혹은 누군가를 그 프레임 안에 가둬놓고 마음껏 배척하고 마음껏 혐오하고 싶은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 또한 그런 행위를 해버렸어요. 그런 잘못된 행위를 저도 해버렸어요. 저보고 간첩이다 라는 댓글을 보고 제가 어떻게 답글을 달았냐면 이런 때일수록 생각을 하고 사세요 이 미친놈아 라고 댓글을 달았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이 진짜로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는 저는 알 수 없잖아요. 누군지 모르니까. 근데 모르는데도 그냥 미친놈이다 라고 말을 너무 막 해버린 거죠. 프레임을 씌워버린 거죠. 사실은 미친놈이라고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왜 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냐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미친놈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고 제가 그 답글을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TMI지만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스튜디오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 가면 뭐 48시간 안에 내 영상 조회수가 얼마나 됐는지 누가 나를 구독했는지 이런 것들도 다 뜹니다. 그 분의 댓글을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다. 간첩 발견. 제가 이런 때일수록 생각을 하고 사세요 이 미친놈아라고 한 거를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라고 댓글을 수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진짜 말하고 싶은 게 뭐지? 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그걸 말로 해보는 연습을 좀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계엄령 사태를 통해서 깨달은 것들이고 지금부터는 계엄령으로 인해서 생긴 단점 진짜 그냥 지금까지 말했던 뭐 깨달은 점, 장점 이런 게 다 사라져도 되니까 그냥 12월 3일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을 만큼 트라우마가 생긴 것 같아요. 일단
잠을 제대로 못 잡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것 같은데 제가 어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전쟁 꿈을 꿨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꿈 내용이 뭐였냐면 군인들이 가득 채워진 흑색 버스 2대가 길가를 이렇게 지나다니고 있었고 군인들이 총을 메고 줄을 맞춰서 이렇게 걷고 있었어요. 옆에 사람한테 이거 무슨 일이에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전쟁 났다고 하는 순간 온갖 막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서 폭탄 터지는 소리가 들리면서 잠에서 깼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12월 3일 이후로 그냥 깊게 잠을 못 자고 중간중간 계속 깨가지고 혹시나 무슨 일이 또 벌어졌나 속보를 확인하고 뉴스를 확인하고 다시 자고 또 중간에 깨가지고 무슨 일 또 일어났나? 속보 막 보고 이러느라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당연히 뉴스를 찾아보고 속보 뜬 게 있나 찾아보는 게 일상이 돼버렸어요. 그만큼 잠을 제대로 못 자겠고 12월 14일 날 딱 탄핵 가결되고 그날 하루는 진짜 푹 잤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날이 되자마자 또 새로운 뉴스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니까 어쩌면 내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 또 잠을 제대로 못 자게 됐고 그래서 이 병이 지금 원래 이 병이 자주 나는 타입도 아닌데 한 번 난 이 병이 잘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계속 불안해요. 이렇게 계속 불안하니까 다른 게 손에 잘 안 잡혀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나온 드라마도 보고 싶은데 선뜻 집중을 못 하겠고 그리고 예전처럼 읽고 싶은 책을 온전히 집중해서 읽지를 못하겠고 밥을 먹던 뭐 TV를 보던 유튜브를 보던 뭐 일을 하던 중간중간 계속 네이버나 유튜브에 들어가서 뭐 새로 나온 뉴스가 없는지 이거를 계속 확인해야만 불안한 게 가라앉더라고요. 근데 웃긴 게 뉴스를 안 보면 불안해서 뉴스를 보잖아요? 그러면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드는 뉴스밖에 없어요. 그래서 안 돼, 신경을 끄자 하고 뉴스를 안 보면 불안해. 그래서 뉴스를 봐. 그러면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뉴스들밖에 없어. 그러면 안 봐? 그러면 불안해.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거 저만 그런가요? 이게 아마 온전하게 상황이 해결되지 않아서 계속 불안감을 느끼는 것 같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하게 흘러가지 않는 상황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무언가에 확신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계속 불안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루하루 진짜 말도 안 되는 내 머릿속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상식을 벗어난 일들을 계획하고 있었다라는 게 이렇게 막 다 드러나는 걸 보고 있는데 그걸 보면 볼수록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진짜 내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집회에 나간 것도 있고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는 게 내가 너무 오바하는 게 아닌가? 혼자 오바 쌈바 개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데 그냥 차라리 그런 거였으면 좋겠어요. 그냥 혼자 호들갑 떨고 있는 거였으면 좋겠고 그냥 지금 상황에서 제가 제일 바라는 건 정말 모든 분들이 똑같은 마음이겠지만 하루빨리 파면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앞으로도 모두가 자유롭게 씨부릴 수 있는 재밌는 사회에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린 영상을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정말 따뜻한 댓글들도 많이 남겨주셔가지고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저는 어렸을 때 한때 기자를 꿈꿨던 사람으로서 그 일이 벌어졌던 현장에 직접 가보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고 이 현장을 찍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다라는 마음도 있었고 시위 현장이 그렇게 무서운 곳이 아니다. 안전한 곳이다. 라는 메시지도 전하고 싶었고 시위 현장 안에서도 막 화나고 답답하고 초조하고 이런 순간만 있는 게 아니라 재밌는 상황도 있고 막 춤추는 상황도 있고 맛있는 거를 먹는 상황도 있고 그 안에서도 결국에는 소소한 행복감들이 있다. 소소한 재미들도 있고 행복감들이 있다라는 것도 전달을 해드리고 싶었고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그런 걸 느껴주신 것 같아서 저도 너무 감동스럽고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되게 좋은 영상들을 많이 올려야겠다 라는 결심을 하게 됐고 오늘 영상도 괜찮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고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